높은 곳에서 흘러내린 물이 평지를 만났을 때 수심은 어떻게 바뀔까요? 하천이나 댐 같은 개수로의 흐름에서 관측할 수 있는 현상 중에 도수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hydraulic jump라고 부르는 이 현상은 상류 측 단면에서 흐름이 사류 조건을 만족하고 하류 측 단면에서 흐름이 상류 조건을 만족할 경우 발생하는 급격한 수심 변화 현상, 정확히는 수심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도수현상은 난류성 소용돌이 및 공기의 대규모 유입 등의 현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큰 수리적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에너지 손실은 나쁘다기보다는 저희가 공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댐에서 여수로를 통해 물을 흘려보내게 되면 위치 에너지가 속도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흐름이 빠른 유속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빠른 유속은 하상의 침식 등을 촉진시켜 구조물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흐름이 하천으로 유입되기 전에 미리 에너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공학적으로 도수현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수현상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실생활의 예를 들어보자면 차량의 급정거에 의한 관성작용을 들 수 있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두 차량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때 선행 차량이 갑자기 속력을 줄이게 되면 후행 차량과 선행 차량의 거리는 급격히 줄어들게 되며 후행 차량이 뒤늦게 급제동을 하는 과정에서 관성에 의해 차량의 뒷부분이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험을 해보셨거나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현상을 유체에 적용해 보면 도수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필연적으로 앞서가는 흐름의 유속에 급격한 감소가 있어야 수심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토목공학에 이를 적용하여 보면 여수로의 경사가 끝나는 지점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연속 방정식 즉 유체의 질량 보존 방정식에 적용하여 보면 단위폭당 유량 Q는 유속과 수심의 곱이므로 유속의 감소라는 것은 수심의 증가를 유발하게 됩니다. 연속 방정식과 운동량 방정식을 연립하여 보면 도수 전후의 수심 비율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식이 그 결과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무차원 수 프루드 수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식에서 프루드 수가 1보다 큰 경우 도수 후에 수심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프루드 수가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루드 수는 평균 유속 나누기 루트 중력 가속도 그리고 수심으로 정의가 되는데요. 여기서 수심은 상황에 따라 수리심으로 치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루트 G는 선형파 이론에서 장파의 전파 속도를 의미하는데요. 이는 하천의 비교적 얕은 수심에서 어떠한 파동이 발생한다면 예를 들어 표면에 돌을 던진다든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이러한 중력파의 전파 속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력파가 상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상류 조건 그리고 앞서 도수 현상에서 확인하였듯이 중력보다 관성력, 즉 흐름이 평균 유속이 더 큰 경우는 사류 조건을 의미하게 되어 하류에서 발생한 어떠한 파동이 상류에 영향을 주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도수 현상으로 발생한 에너지 손실은 비에너지의 확인을 통해 유도할 수 있습니다. 비에너지란 수로바닥을 기준으로 측정한 단위 무게의 물이 가지는 흐름의 에너지인데 베르누이 방정식을 생각해 보시면 속도 수도와 압력 수도 즉 수심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유량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수심과 비에너지 간의 관계 곡선을 그리면 비에너지 곡선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변곡점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를 한계 수심이라고 하고 방금 전 설명한 프루드 수가 1, 2되는 한계류를 의미하게 됩니다. 한계 수심을 기준으로 동일 비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두 수심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를 대응 수심이라고 합니다. 대응 수심에서 비교적 수심이 높은 쪽에 위치하고 있는 상태가 상류, 수심이 낮아지면 사류에 속하게 됩니다. 비에너지를 도수 전후 상황에 적용시키면 도수로 인한 에너지 손실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유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도수 전후의 수심을 알게 되면 비에너지의 손실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수 현상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를 수리모형 실험을 통해 더 실감나게 확인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수 실험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을 찾아왔습니다. 농어촌연구원에는 다양한 수리 실험을 위한 대형 수로 시설이 있습니다. 오늘은 도수 실험을 위해 폭 1m의 사각 단면 개수로를 이용하겠습니다. 도수 실험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수 발생 상류 및 하류에서 프로듀스의 변화를 이해합니다. 둘째, 도수 상류 및 하류에서 발생하는 흐름 현상을 비에너지 곡선과 비력 곡선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고 대응 수심과 공액 수심에 대해 이해합니다. 셋째, 도수 발생 공식을 적용하여 도수 발생 후 수심을 계산하고 넷째, 에너지 손실 공식을 이용하여 도수 발생에 의한 에너지 손실을 계산합니다. 도수 실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개수로 하류 게이트 수위를 35cm로 고정합니다. 그리고 유량계를 조절하여 공급 유량을 0.1세제곱미터/s로 조정합니다. 이후 흐름이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러한 실험 조건은 도수 실험을 수행하는 수로 재원과 공급 가능 유량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흐름이 안정화되면 도수 발생을 확인한 후 사류가 발생하는 위치에서 유속과 수심을 5회 반복하여 측정합니다. 여기서 유속계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심만 측정하고 연속 방정식을 이용하여 유속을 계산합니다. 마찬가지로 상류 흐름 발생 위치에서도 유속과 수심을 5회 반복하여 측정합니다. 첫 번째 유량 케이스에 대한 측정이 완료되면 유량을 0.05 세제곱미터/s씩 늘려가며 앞서 설명한 실험 계측 과정을 반복합니다. 도수 실험을 위한 실험 수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유량 공급 장치입니다. 이 수로에서는 유량계를 통해 공급되는 유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수로의 경우 공급 수조에 설치된 위어에서 수위를 측정하여 위어 공식으로부터 유량 계산이 가능합니다. 또는 소규모 실험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출부에서 비커 등을 이용하여 단위 시간당 물의 부피를 측정한 후 유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류로 내려가면 사류 발생을 위한 보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를 지나 흐르는 흐름은 사류를 일으키며 상류 흐름과 만나 도수가 발생됩니다. 수로의 끝에서는 상류 흐름 발생을 위한 수위 조절 장치가 있습니다. 수위 조절 장치는 상류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높이를 조절해 줍니다. 다음은 유속 및 수심 측정 장비입니다. 유속은 전자식 유속계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프로펠러 유속계, 초음파 유속계와 같은 유속 측정 기기가 있습니다. 유속계가 없는 경우에는 유량을 이용하여 연속 방정식으로부터 유속을 결정합니다. 이번 실험에서 수심은 초음파 수위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수로 규모에 따라 포인트 게이지를 이용하거나 수로에 막대자 또는 줄자를 부착하여 수심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는 다음의 표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각 공급 유량마다 5회씩 수심과 유속을 측정하고 평균값을 분석에 활용하도록 작성합니다. 유량을 변경하면 같은 양식을 이용하여 반복하여 기록합니다. 도수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위에서 수로를 관찰하면 도수로 인해 물거품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로 측면에서 보면 구조물 하류에서 사류흐름 발생으로 낮은 수심과 빠른 유속이 형성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류흐름 발생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유속이 낮고 수심은 깊은 흐름이 형성됨을 볼 수 있습니다. 도수 현상은 비에너지 곡선과 비력 곡선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비에너지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한 사류흐름의 비에너지는 그래프의 초록색 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상류흐름에서 비에너지는 그래프의 빨간 점에 위치합니다. 두 점 사이의 차이가 도수 발생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을 나타냅니다. 만약 에너지 손실이 없다면 동일한 비에너지를 갖는 상류흐름의 수심을 대응 수심으로 갖게 됩니다. 도수로 인해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지만 비력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비력 공식을 이용하여 도수 발생 전후의 비력을 계산하면 사류와 상류흐름의 유속, 수심 조건에서 동일한 비력이 계산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력은 구조물 등으로 인해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일정한 값을 유지합니다. 같은 비력을 갖는 두 수심을 공액수심이라 하며 도수 발생 전, 후의 수심을 서로 공액수심 관계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류와 상류흐름 발생 위치에서 유속과 수심을 측정합니다. 유속 측정 시 수로의 중앙에서 일점법을 이용하여 측정합니다. 일점법은 수표면으로부터 수심의 60%에 해당하는 깊이에 유속계 센서를 위치하여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하나의 유량 케이스에 대해 5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한 값을 분석에 활용합니다. 측정이 완료되면 다음 표를 이용하여 결과를 분석합니다. 유량 변화에 따라 각 케이스에 해당하는 결과를 작성합니다. 먼저 한계 수심은 단위 폭당 유량 Q를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그리고 사류 및 상류 흐름에서 측정한 유속, 수심으로부터 프로듀스를 계산합니다. 실험 결과로부터 측정한 상류 흐름의 수심을 도수 공식을 이용한 수식으로 계산하여 비교해 봅니다. 다음은 비에너지 계산입니다.
사류 및 상류 흐름의 비에너지를 계산하고 둘의 차이로부터 에너지 손실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손실 공식을 이용한 계산 결과와 비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비력 계산입니다. 사류 및 상류 흐름의 비력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 둘의 차이가 없는지 확인하여 분석을 마무리합니다. 이것으로 도수 실험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실험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